전부 다 미리 유추해서 MBC를 배제한 거는 다른 언론 길들이기 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프레임으로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우리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장난으로 생각하세요? 얘기하는 줄 알아요? 비서실장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은 대통령실 정무수석 나와 있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네. 그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를 그 빌려서 세금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죠. 예. 자, 근데 이 청와대 또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거는 편의 제공이다 이런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용기를 통해서. 근데 이 비용에 대해서 그냥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지금 수백만 원을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모든 나라에서 언론인들을 탑승시켜서 대통령의 순방 활동을 알리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편의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비행기를 타고 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리한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편리는 하죠. 예. 민항 항공기로 가면 시간도 더 걸리고 경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리하기는 하는데 마치 무슨 시혜를 베푸는 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MBC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았습니까? 저는 그때 국회에 있어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정무수석이 대통령 실장 다음으로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날 국회 운영위에서 그 하루 종일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보고 이거를 재가를 받은 겁니까? 비서실장님하고 상의 안 해봤어요? 비서실장하고 저하고는 같이 그날 국회 운영위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뭐 그냥 알아볼 대통령 만한 특별한 스스로 알아서 시간이 했겠거니 없었습니다. 하고 예. 있는 겁니까 지금? 알아볼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국회에 있느라고. 그 다음에 바로 뭐 거의 다음 날 출국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네요.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지금 사건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보고했고 대통령이 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신중하게 참모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MBC 됐는지. 건은 말입니다. 위원님도 예. 잘 아시다시피 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데 대한 그 응당의 책임을 저는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언론도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보도 내용은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몰랐는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몰랐는데 우리 정무수석이 보니까 나중에 본인의 강력한 소신하고 같은 행동을 대통령께서 해주셔가지고 뭐 따로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파악도 안 해봤고. 예, 아직 그죠? 그럴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 생각이 같으니까. 자, 가짜 뉴스라는 게 뭐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자, 다 한번 보세요, 우리 정무수석님. 당선인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가짜 뉴스, 악의적 왜곡 문제는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뭐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시 우리 듣기 평가 온 국민이 하느냐고 굉장히 피곤했는데 아주 국민들이 많은 분들은 MBC 뉴스가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가짜 뉴스라고 지금 단정지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만 그렇게 자, 하는 건 아니죠. 가짜 뉴스는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기회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시간과 기회를 얘기하셨냐고요? 충분히 드렸다고 저희들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왜 배제합니까?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 자,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사와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를 수십 번 부르짖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거기서 언론 자유는 빼고서 얘기하신 겁니까? 언론의 자유도요. 네. 국민이 듣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MBC가
언론의 자유를 취재다 자, MBC를 뺏겼다보다는 배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앞으로 우리 대통령실에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를 하는 언론인들은 앞으로 MBC처럼 될 테니까 니들 앞으로 똑바로 알아라. 그럴 일은 그리고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언론도 그 바보가 아니면 공기로서 그렇게 다 책임을 알아들어요. 져야죠. 예. 뭐가 그럴 일이 없어요. 이건 아니, 저희들 그럴 초등학교 일은 없을 중학생한테 거예요. 얘기해도 예. 알아들어요. 예? 전부 다 미리 유추해서 갈 MBC를 필요는 배제한 없다고 거는 예. 다른 언론 길들이기 한 거 아닙니까? 재갈을 그렇게만 물리려고 한 거 보실 필요는 아니에요? 없습니다. 지금 똑바로 인식하세요. 지금 그 정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에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을 바보 취급합니까? 아니- 다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언론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글쎄 앞으로 두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두고 이번 봐왔어요. MBC 거는 6개월 만에 우리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사고치고 엉뚱한 철학과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그런 프레임으로 피곤하고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우리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라고 장난으로 생각하세요?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금 뭐 하는 태도예요? 계속 프레임을 국민을 씌우는 대변해서 거잖아요. 국민을 대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언론 탄압이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충분히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하겠다고 반성을 해야 되지. 지금 뭐 하는 태도입니까?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하고 돌아오시면 비서실장하고 상의해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전달하겠습니다. 또 정무수석님, 그 자리가 얼마나 이 고도의 절제가 필요하고 균형감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때로는 의원 질문에 기분 나쁘다고, 거슬린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오신 수석님께서 지금 협박하십니까? 뭐 합시다? 반말하십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의 태도와 지금 이게 한두 번 건이 아닙니다. 제가 뭐 전에 또 이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저쪽에서 저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 반발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런 태도와 이런 발언은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요, 국회에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해 주시고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지 않으면 저희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질의할 필요 있습니까? 그 검토해 주십시오. 분명히 사과 바로 해 주시고요. 네,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란 분이 그 내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모르겠다는 답변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합시다라는 표현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순간 좀 본인의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고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회의원 상대로 합시다? 이건 같이 뭐 맘먹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지난번에도 웃기고 있네 이런 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실이 겸손하게 국민들께 보고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대통령실입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고 반드시 이건 위원장님이 사과와 또 법적인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정무수석이 답변을 하면서 그 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저기 어찌 보면은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불편하게 들렸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비속어도 아니고 또 이 막말도 아닙니다. 이 사전을 지금 찾아보니까 말이죠. 이게 아마 부산 지역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세요 좀. 아니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하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영현 의원님,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고영현 의원님, 나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끝까지 듣지도 않고 윽박 지르고 말이지 숫자로. 예, 이야기를 그게 들읍시다. 예.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합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네,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네. 아마 이 부산 지역의 분들이 사용하는 이 말투가 합시다라는 말이 상대를 갖다가 윽박 지르거나 강요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통상 쓰는 말이 아마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무수석께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비하하고 또 강요하기 위해서 하신 말인지 아니면은 부산 지역에서 사용하는 합시다의 의미가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다른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다음 의원들의 질의도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죄를 짓고 나오는 범인도 아닌데 이런 이 윽박 지르고 막 강요하고 하는 모습은 보기 보세요. 아니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하세요. 대놓고 이게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지. 왜 네, 의사진행 발언 지금 하세요. 현재 하시는 모습이 그만하시고 윽박 지르는 거 의사진행 아닙니까? 발언 하세요. 네. 여기 위원장님 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료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무수석이 답변을 하면서 그러한 합시다라는 말씀이 그 말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제가 그 말이 옳다. 그게 바로 잘했다라고 지금 지지하고 찬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합시다. 좋게 생각합시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국회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묻는 질의로 생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대통령실 정무수석 또는 국무위원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감으로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듯한 그런 것은 국회 자체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오만방자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해야 될 사안이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의 말뿐만 아니라 답변하는 자세를 봤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웃기고 있네 이런 표현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 가슴속에 대못을 받고 다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그때도 잘못했다 그러고서 사과를 했으면 그런 사과가 진정으로 보일 수 있는 자세로 오늘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아까 답변하는 태도에서 팔짱을 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진정한 사과를 국민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서의 답변을 하고 있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지켜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팔짱을 끼고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저희 보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부터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합시다. 이게 지역의 사투리든 뭐든 그런 지역만의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분명히 그런 경시하는 태도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속어나 막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질의 과정에 한 이야기는 정말 엄중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질의한 겁니다. 근데 좋게 생각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을 훈계하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게 된 겁니까? 아주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그거는 국민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오만방자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민들 앞에서 내년 예산을 설명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자리입니다. 자세도 바르게 취해야 될 뿐 아니라 쓰는 용어 하나하나를 제대로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겠다는 겸손한 태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훈계하듯이 당신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우리 좋게 생각합시다. 이거 훈계하는 거죠. 그런 태도는 안 됩니다. 말이 짧다 보니까 그런 거칠게 표현되었다고 들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사과한 겁니까? 여기 잘 들리지 않아서 우물우물해가지고 잘 들리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유감이라는 표현 안에는 사과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정무수석님 그 유감 안에 사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정의용 의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